자, 반갑습니다. 이건 또 방과후 뭐야? 중학수학의 김민우입니다. 듣고 싶죠? 도움 내가 내주 성적 수고 맞더라도 야야 종 종 쳤다 쳤다 말 말 자리에 앉아라.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과후 중학수학의 김민우입니다. 아, 이제 내일이면 개학인데 저 누군지 기억하시죠? 저도 여러분들이 누군지 기억이 날랑말랑하는데 라고 하기엔 너무 짧은 여름방학이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너무 짧았어. 할만 하면 끝나가지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학에 대한 지식은 거의 날아갔을 것 같아가지고, 물론 안 날아간 애도 있겠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오늘 하루 나와서 3단원 우리 앞에 했던 거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쨌든 수업하는 부분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냥 심심하면 한번 봐도 좋고 안 봐도 상관없고, 어쨌든 또 오랜만에 주저리 말이 많네. 이게 사실 내 마이크도 있는데 마이크를 안 쓰는 이유는 마이크가 가끔씩 선이 이렇게 엉키고 하면 막 지지직 거리더라고요. 이제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그 선 가끔 지지직 거려서 그거는 내가 뭐 다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오늘은 마이크 없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학교에서 찍는 거죠. 근데 살이 많이 쪘어, 그죠? 살 빼야 되는데 언젠간 다이어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언젠간. 자, 볼게요. 우리가 3단원에서 뭘 했냐면 단원 이름은 1차 함수와 그냥 단원 1차 함수예요, 그죠? 3단원은 그때 1차 함수를 했어요. 그러면 1차 함수 중에서 우리는 절반 정도를 공부했었는데 절반 정도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자, 일단 첫 번째. 함수란 무엇이에요? 함수가 뭐야? 함수.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든 한 학기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함수가 뭐야? 라고 하면 일단 1차적으로 튀어나와야 하는 것은 물론 이상적이진 않지만 y는 이요 라고 하는 게 일단 이 대부분의 반응이라는 거지, 그치? 함수가 뭐야? 라고 하면 y는 이라고 말을 많이 한다고 했어. 근데 그거 이전에 그거는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이제 1차 함수 이쪽에서 많이 쓰는 내용이고, 함수의 의미라고 한다면 자판기를 떠올려 달라고 했어. 자판기 우리 그때 자판기 떠올려. 자판기 그때 어땠니 얘들아? 수업을 들었다면 어떤 X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음료수가 튀어나오죠? 우리 그걸 Y라고 했어요. 그래서 함수를 뭐라고 그러냐면 색깔이 좀 모자라네? 함수는 두 변수가 등장하죠? X랑 Y가 있는데, 자, X 값이 변함에 따라 Y가 몇 개씩 정해지는, 오직 only one, 하나씩 정해지는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가 성립할 때 우리는 Y는 X의 함수다 라고 한다고 했죠, 그죠? 기억나요? 근데 이 용어 자체가 우리가 이게 외우긴 힘들다고 했어. 선생님들 인정하는 바야. 이거 막 함수의 뜻 뭐 외울만 하면 정작 써먹는 문제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자판기를 떠올리면서 함수라는 것은 X가 하나 튀어나왔을 때 Y가 몇 개씩 하나씩 튀어나오는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하더라. 자판기도 하나의 예로 들었었고, 우리가 예를 들어 게임을 할 때 왼쪽 키보드를 눌렀을 때 모니터 속 그 게임 세상에서의 캐릭터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그 다음에 아무튼 이렇게 다 끝없다, 그죠? 아무튼 함수는 뭐 어떻게 할까? 그냥 조금만 쓸까? X가 변함에 따라 y 값이 y가 하나씩 생성되는 거지. 뭐 정해지는 뭐 두 양 사이의 관계가 성립할 때 뭐 그렇게 할까요? 하나씩 정해지는 뭐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가 있을 때 대응 관계가 있을 때. 있을 때 우리는 y는 x의 함수다. y는 x의 함수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중요한 용어는 일단
x랑 y가 등장하고, 일단 두 놈이 등장을 하고요. 두 놈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x가 하나씩 정해질 때 y도 몇 개씩 하나씩 정해질 때 우리는 y는 x의 함수이다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함수다라는 말 쉽게 생각하면 뭐라고 했냐면 어떤 관계가 있다 이거죠. 어떤 관계가 있다. 무언가를 연구할 때 그 관계를 우리가 이제 좀 나타내기 위한 언어가 또 함수였기 때문에 그 일부죠. 함수의 일부지만 어쨌든 그거지. 두 x랑 y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 근데 그 어떤 특수한 관계가 있어라는 게 함수야라는 말이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 함수를 기호로 y는 fx다라고도 나타냈어요. 이 f는 함수가 영어로 function이니까 그 function의 약재서. 시간이 엄청 길어질 것 같아요. 큰일 났네. 다시 찍어야 되나? 이제 좀 뒤는 빨리 해볼게. 빨리 할 수 있을까? 자, 요게 이제 요 용어 자체를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좀 많은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우리가 방정식 풀 때, 예를 들면 뭐랄까, 친구 몇 명 왔는지 몰라. 친구가 놀러 왔는데 몇 명 왔는지 몰라서 x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게 방정식. 함수에서도 함수가 있는데 y는 이 x 모식이 있는데 이걸 몰라 이걸 몰라 이거. 그래서 그냥 그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를 y는 fx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약간 그런 어떤 미지수적인 표현 느낌? 근데 그 미지수로 나타내는 대상이 어떤 x에 대한 식 이런 느낌인데 아무튼 넘어가고. 그렇다. 이게 함수인데요. 그럼 두 번째 함수값. functions들. 함수값이 무엇인가요? 함수값은 그 자판기에서 어떤 x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음료수. 그게 함수값이에요. 1번 버튼 눌렀을 때 어떤 음료가 나오니 그거를 그냥 x가 1에 대한 y의 값이 무엇이니, 그러니까 x가 1일 때의 함수값은 무엇이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y값이에요. y값.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뭐라고 쓸까? 예시가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떤 x에 대응하는 y값이다. 어떤 x에 대응하는 y값, 이 정도 쓸 수 있겠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죠. 얘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시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y는 어떤 fx라는 어떤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x와 y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럴 때, 자,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f1을 구해라. 이게 함수값이죠. 이 f1이 함수값이지. 이 함수값이라는 게 의미가 뭐냐면 x 대신에 1을 넣었을 때 y의 값이. x에 1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까지 볼까? 나오는 y의 값이. 이런 느낌이죠? 더 예를 들어보면 끝도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할게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원래 이제 함수에 제일 처음 나오는 내용인데 의외로 이 부분은 많이 놓친다. 왜냐면 좀 우리가 뒤쪽을 좀 더 공부하자. 자, 유난히 잘 들립니다. 지금 되게 즉흥적으로 찍고 있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학교에 뭔가 일을 하러 전날에 뭔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왔는데, 근데 이게 뭔가 갑자기 찍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찍고 있어요. 그래서 좀 부족하더라고요. 안 듣는 것보단 나을 것 같은데. 이제 1차 함수. 그래서 1차 함수가 무엇이냐 이건데, 1차 함수 좀 더 빠른 거예요. 우리가 이쪽을 좀 더 메인으로 다뤘는데, 그래서 함수긴 함수인데 1차 함수가 뭐냐 이거예요. 1차 함수. 1차식. 1차 방정식, 1차 부등식, 1차 함수.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면 뜻은, 자, y는 x에 대한 1차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디가 1차인 거야? 우변 x에 대한 1차식이 되고 함수니까 y는, 그래서 y는 x에 대한 1차식.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다르게 표현해서 좀 있어 보이게 쓰는 건 y는 ax 더하기 b였던 거죠. 근데 누구는 0이 아니냐면 a는 0이 아니에요. 물론 a랑 b는 숫자, 상수다 뭐 이런 표현도 있었지만 이게 1차함수의 뜻이었어요. 뜻. 1차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랬니? 1차함수의 그래프. 자, 그래프는 어떻게 그렸었니?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때 이제 나중에는 두 점 알거나 뭐 기울기 알거나 뭐 y절편, x절편 다양한 요소들로 우리가 그렸지만 가장 근본은 어떤 거냐면 무슨 이동을 이용해서 나타냈지? 고속 이동? 멋있게 이동? 뭐 이런 거였어요? 아니면 뭐 대칭 이동 이런 거였어요? 아니죠. 그대로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평행 이동을 했어요. 평행 이동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냈는데 자, 요거는 예를 들어서 나타낼게요. 예를 들어서 그 y는 얘니까 그래서 파란색으로 할까? 자, 예시를 들어보죠. 바로 예. y는 2x 더하기 3이라는 1차 함수가 있어요. 왜냐면 y는이니까 함수고 우변에 2x 더하기 3이니까 1차 함수죠.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할 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자 원래 누가 있었는데 위로 세 칸 간 거다 이거죠. 자, 선생님을 다시 쭉 원래 누가 있었는데 위로 세 칸 간 거예요. 벌써 나왔죠? 자, 원래 누가 있었는데 y는 2x가 있었는데 더하기 3이네. 그러니까 위로 몇 칸 올라갔다? 3칸 올라갔다. 요런 관점으로 그린다고 했죠. 그럼 y는 2x를 먼저 그려야겠죠? y는 2x를 어떻게 그리냐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일단 0,0 찍어주고 x 점 하나 찍어보면 되지. x가 1일 때 y가 2가 나오죠. x가 1일 때 얘도 y가 2라고 했어. 1,0 지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원래는 y는 2x인데 얘를 위로 몇 칸 올렸다? 3칸 올렸다. 3칸 올렸다. 그럼 그림 대비 공간 활용으로 실패했어요. 자, 요 정도 올라간 거죠. 원래 여기 있던 애를 위로 3칸 올렸다, 그죠? 그럼 나머지 애들 다 위로 3칸씩 올라가니까 삥삥 전자는 소리가 아무튼 쭉 해가지고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잘못 그렸다. 이 녀석, 요 노란, 요게 y는 2x 더하기 3이다, 그죠? 그러니까 위로 몇 칸씩 올라갔다? 3칸씩 올라갔다. 뭐 요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해석해줬다. 자, y는 마이너스 x 빼기 1이 있어요. 자, 하나만 더 그냥 이거 글로 볼게요. 자, 어때요? y는 마이너스 x 빼기 1이 있어요. 얘는 원래 누구를 어디로 한 칸 이동시킨 거냐면 원래 y는 마이너스 x인데 아래로 한 칸 간 거죠? 잘했어요. 그렇게 그려도 된다는 얘기죠. 귀찮아서 그렇지 뭐 하는 건 어렵지 않다. 그리고 자, x 절편, y 절편이 있었네. 이거 우리 하지 말고. x 절편, y 절편. 자, 절편, 떡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잘라버린 조각이거든요. 잘라버린 조각이에요. 그러면은 자, 여기 그림으로 간단히 나타내 볼게요. 자, 어떤 그래프가 뭐 요렇게 있다 칠게요. 자. 자, 요 직선의 x절편과 y절편이 뭐냐 이건데 자, x절편이라는 것은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x축에 의해서 잘려지는 부분의 숫자라 그랬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고 해보죠. 그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럴까? x절편이라고 하고 만약에 여기 있는 숫자가 플러스 2였다. 그럼 우리 플러스 1을 뭐라고 하냐면 y축과 그래프가 만나서 잘려진다. 다르게 얘기해서 그래프 입장에서 y축이라는 칼에 의해 싹둑 잘려버린 부분의 숫자라고 해서 y절편이라고 하죠. x절편과 y절편은 주의해야 될 것은 선생님이 좌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점의 좌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몇 콤마면 예를 들어 2점이 x절편이에요. 2점이 y절편이에요 라고 하면 잘 안 된다 그랬어. 이 점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가 x절편인 거죠.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점에 y좌표, 그죠? 뭐 그것만 좀 신경 써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구할 때 그래서 막 x절편을 계산으로 구할 때 x절편을 구해라. 만약 계산을 통해서 구한다면 x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누가 확실히 뭐 그러냐면 누가 확실히 고정이야. x절편은 이 점 있죠? 이 점에 항상 고정이 있어. x절편에서 y가 항상 있죠. 그래서 이 y가 0이다를 통해서 계산해주는 문제들도 좀 있어요. y절편을 보면은 x는 안 움직이죠? y축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항상 x는 0이다. 뭐 요걸 써서 푸는 문제도 있었다, 그죠? 그래서 x절편 y절편. 뜻은 간단하지만 한 두세 가지 정도로 계산을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 x절편 y절편 하나 더 기울기가 있죠, 그죠? 기울기는 어떨까? 기울기가 있죠? 기울기. 자, 자, 기울기. 오른쪽으로 3칸 갈 동안 만약에 위로 2칸 올라갔어. 그러면 요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 3분의 2다, 그죠? 오른쪽으로 3칸 갈 동안 위로 2칸 가요. 그래서 얘 기울기는 3분의 2라고 했는데,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몇 칸 갈 동안 이러잖아? 그래서 x 지금 하는데, 그 다음에 위로 얼마나 갔니? y 지금이야. 요렇게 됐었죠? 그죠? 됐나요? 예를 들어서 뭐 두 점 2,1과 7,-2를 지나는 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x가 얼마나 증가할 때 y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보면 된다 했으니까 이제 x 볼게요. 2에서 7로 지금 얼마나 증가하고 있죠? 5칸 증가할 때 y는 1에서 마이너스 2로 내려갔네, 그죠? 그럼 오히려 자 3칸 내려갔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몇 분의 몇이다? 5분의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마이너스 5분의 3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그런 느낌이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뭐 물론 중학교 레벨에서도 다루지만 좀 더 고등학교에서 메인으로 다루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5칸 갔다는 것은 여기서 여기 뺀 거죠. 그리고 이것도 여기서 여기 뺀 거죠. 그래서 뭐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뭐 그런 좀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뭐 다루기도 했어요. 거의 돼. 막상 별거 없죠. 그 다음에 그리고 막 열심히 공부했지만 남는 거 하나. 선생님 지금까지 얘기한 건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하나는 알겠던데. 그게 뭐냐면 1차 함수가 y는 ax 더하기 b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a가 뭐고 b가 뭔지 알 수 있어. 항상 그랬어. y는 ax 더하기 b는 이름이라 그랬죠. 이 이름 안에 성도 있는 성. 김씨, 박씨, 최씨 뭐 다 알 수 있는 뭐 그런 거. 유전자 같이 DNA처럼 다 나와 있어. A가 의미하는 게 뭐였을까? 그렇지. A는 기울기를 나타내죠. 항상 신기하게도 이 직선에서는 A가 기울기고 B는 뭐였냐면 X가 0일 때 나오는 Y 값이어서 그냥 Y 절대. 근데 이 두 개는 좀 특히 안 까먹잖아. 이 내용을 공부하고 가장 다 지워져도 남는 건 보통 이 주황색이던데. 그래서 뭔지 모르겠어요. 함수 1차수가 뭔지 몰라도 요건 좀 머리에 남는 편 같던데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그렇죠. 선생님이 높임말을 좀 써보려고 합니다. 영상에서는 뭐 굳이 이유라고 한다면 선생님도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종종 얘기했지만 그 EBS에 이제 도전할 때가 왔어요. 슬슬 때가 오고 있어요. 그때 어쨌든 EBS는 좀 그래도 높임말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임말을 쓰면서 웃기는 방법이 뭘까? 뭐 이런 걸 좀 연구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뭐 반말을 써서 웃기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높임말을 써보도록 노력할게요. 다 끝났는데 그죠? 다 찍어놓고 갑자기 이제 다짐을 하네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요 내용이 핵심이에요. 요 내용이 핵심이고 이제 이 내용을 토대로 이제 뭔가 좀 응용되는 면이 있었는데 응용되는 게 무엇이냐? 첫 번째 딱딱 응용되는 약간 좀 어나더 컬러로 하고 싶긴 한데 아무튼 자 응용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이 있었고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직선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건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고 했었어요. 자,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이라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오른쪽 위를 향한다. 뭐 이런 직선이죠. 이런 직선의 특징이 무엇이고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직선의 이런 특징은 무엇일까? 그런데 자 오른쪽이라는 것은 x 값이 증가하는 거고 위라는 것은 y 값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상 어떨까? 기울기가 양수였던 거죠. 여기서는 a라고 써볼까? a가 양수였다 이거죠. 자 오른쪽 아래라는 건 x가 증가할 때 y는 항상 감소했기 때문에 직선의 모양이 오른쪽 아래로 가는 것이고 얘는 기울기가 음수다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는지요? 그래서 사실 얘는 뭐 이렇게 외운다 할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이라는 것은 기울기가 양수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증가하는 것은 막 이렇게 변화구를 막 던져냈어요 문제들. 근데 그런 걸 막 당황할 필요가 없었어요. 기울기의 뜻만 알면 전혀, 그러니까 선생님이 안타까웠던 것 중 하나가 기울기를 막 x,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x 빼기 x보다 y 빼기 y, x 빼기 x보다 y 빼기 y, x 빼기 y 이러시니까는 너무 높였다 그죠?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수업할 수 없죠. 오셨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적당히 높이는 걸 또 연습해야 되는데 어렵네요. 자 아무튼 그러니까 x 기울기는 원래 뜻이 뭐냐면 기울기 그 단어 기울어진 정도잖아. 기울기잖아. 기울기 그죠? 우리가 무슨 뭐 처음 들어보는 라틴어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는 기울기잖아요. 그죠? 그럼 기울어진 정도를 어떻게 나타냈을까로부터 시작해. 어떻게 나타냈을까? 자 그게 이거잖아. 직선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얼마나 갈 동안 위로 얼마나 가니? 우리 그 키보드로 생각하는데 일로 이동하려면 딱딱딱딱 이렇게 그거를 그러면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동안 위로 얼마나 갈까? 이게 사실 이건 뭐냐? 비율 어떻게 보면 1분의 얼마일까? 이게 거의 3분이잖아. 그죠? 아무튼 그런 건데 그 기울기의 뜻을 통해서 그래서 이 좌표평면 위에서는 오른쪽이라는 건 x값이고 위라는 것은 y값이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딱 하시고도 너무 높지. 이해를 딱 하고 해주시고 요러시고 오네가시마스 그래가지고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 위에 오른쪽 아래를 아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많이 했죠. 꼭 뜻을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 마지막 정도? 그래프가 평행하고 일치한다 이런 거 있을까? 그래프가 평행하고 일치한다 공간이 여기다 자 그래프가 평행 일치 그래프 평행 자 평행하죠? 평행한 애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평행하니까 뭐가 똑같아요? 기울어진 정도가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평행하면 기울기 같다. 네. 기울기 같다. 기울기 같다 이런 거죠. 아무튼 기울기 같다. 근데
그 중에 아주 특수한 상황이 하나 있었죠? 그 기울기 같은 애들 중에서 예를 들면 파란색과 흰색을 또 이렇게 했는데 겹쳐지는 경우가 있죠. 겹쳐지는 경우 그냥 그림 가지고 쉬는 걸 생각하지 마세요. 자, 요러시코 네모시마스. 자, 이게 다 겹쳐지는 애들이 있어요. 겹쳐지는 애들은 자, 우리가 특별히 뭐라 그랬냐면 겹쳐지니까 일치라 그랬죠. 일치. 일치는 자 기울기 같은데 뭐까지 같아요? 기울기가 같고 y 절편까지 같은 거죠. 그러니까 평행하다는 얘기는 그럼 기울기는 같은데 누군 다르냐? y 절편 달라. 요즘 엔화가 싸졌다고 했는데 다시 비싸졌다고 했는데 자 봐봐요 뭔 얘기가 있죠? 아 맞아 이 평행과 일치는 약간 철학적으로 너무 깊게 들어갈 생각하지 말아요. 시비 걸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거는 교과서 상대로 시비 걸지 말고 그냥 평행하다 일치하다 그렇구나 해주세요. 그러니까 거울 보고 그러니까 거울 보고 너 나랑 닮았네. 예, 이러면 좀 이상한 거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냥 똑같은 애들, 그러니까 이 겹치는 애들은 닮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똑같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특수하게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외에 기울기 같은 애들은 서로 평행하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자, 몇 분이나 찍었죠? 아, 이거 안 볼 것 같은데 너무 길면 안 보잖아요. 근데 뭐 짧아도 뭐 몇 분이요? 아, 26분. 아, 이 정도면 좀 괜찮네. 아무튼 1차 함수는 이 정도로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뒷내용은 이제 좀 수업 시간에 좀 이어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한번 좀 들어보고 다시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수학 시간이 좀 많아요. 지금 몰려있기 때문에 정신 못 차리면 또 훅 지나갑니다. 근데 곧 끝나고 다시 재밌는 도형이 나오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무튼 조만간 봅시다잉. 감사합니다.